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자만하던 중국 수영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어 통쾌함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 최고 인기 종목인 수영에서 중국 팬들은 오송홍기를 그리고 경기장 내에서 짜요를 외치면서 거의 잔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수영 첫날부터 중국의 금메달 싹쓸이가 이어지자 한 중국 기자는 한국 대표팀에게 중국의 압도적인 성과에 한국 대표팀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마치 이는 중국 수영에 대한 찬사를 보내거나 중국 수영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오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에게 제대로 일격을 날렸습니다. 지난 25일 자유형 50m에서 지휘찬이 중국의 판잔너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한국 수영 역사상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50m에서 우승한 것은 무려 21년 만의 일로 엄청난 쾌거를 이뤄내어 감격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대한민국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며 한국 수영 역사 무려 77년 만에 첫 국제대회 단체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중국은 홈에서 전날까지 수영 메달을 싹쓸이하며 잔치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이런 중국의 잔치를 제대로 망쳐놓았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 5월에 열린 중국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의 선수들은 무더기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중국 수영 9위기를 짐작케 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은 수영 첫날 7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했고 아시아 기록도 2개나 세웠습니다. 은메달도 4개나 땄습니다. 이미 세계 정상권에 도달한 중국 수영에게 아시아에서 적수는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한국 수영의 희망으로 떠오른 황선우가 있었습니다. 중국 수영의 라이징 스타 판잔너와 이번 아시안게임 최대의 라이벌전이 펼쳐진다고 됐습니다. 판잔너는 지난 5월 중국 수영 선수권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인 47초 22를 세웠고 황선우는 2021년 도쿄올림픽 자유형 100m에서 47초 56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 처음으로 맞붙은 100m 자유형에서 황선우는 중국 판잔너에게 금메달을 빼앗기며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아직 주종목 200m가 남아있지만 이번 대회가 중국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판잔너를 이기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50m 자유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명이었던 한국의 자유형 단거리 기대주 지휘찬이 자유형 50m에서 판잔너를 꺾고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50m 결승에서 지휘찬은 4번 레인에서 레이스를 펼쳤고 근처 2번 레인에는 자유형 100m 금메달 리스트인 판잔너가 위치했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스타트에 지휘찬이 가장 먼저 반응하며 0.56으로 스타트를 한 지휘찬은 터치패드를 찍을 때까지 가장 앞서 달렸습니다. 결국 지휘찬은 22초 72를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는데 판잔너는 지휘찬보다 0.2초나 느리게 들어오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수영 경기가 열린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9개 레이스에서 연속 금메달을 차지하며 완벽하게 싹쓸이했는데 중국의 금메달 행진에 제동을 건 나라는 한국이었고 그 선수는 바로 지휘찬이었습니다. 중국 수영 선수들은 안방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중국 안방 관중의 압도적인 응원은 더 강한 유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휘찬은 이 흐름에 균열을 내자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지휘찬은 경기 후 어제 경기를 다 보고 갔는데 중국 선수들이 다 1등을 하더라. 내심 속으로 그걸 제가 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해내서 정말 좋다 라고 웃었습니다.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수영 9위기를 내세우며 유망주 육성, 해외 전지훈련, 신체 조건 등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판잔너는 이런 수영 9위기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선수라고 했는데 체격이 198cm의 키에 리치가 2m 10cm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휘찬은 남자 수영 선수 조건으로는 작은 176cm에 불과했는데 이날 시상식 때에 선 모습을 보면 다른 선수들과 머리 하나가 차이날 정도였습니다. 지휘찬은 경쟁 선수들보다 10cm 이상 차이가 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키에서 나오는 강한 탄력성을 바탕으로 빠른 출발을 연마하였습니다. 파워가 강하니 단거리에서 폭발적인 속력도 낼 수 있었는데 여기에 무호흡 영법을 익혀 50m에 최적한 선수로 재탄생했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지휘찬을 두고 힘을 집약한 뒤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인간 용수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국내 팬들은 이번 지휘찬의 승리를 보고 우리나라 자유형 50m는 거의 불모지 같은 영역인데 거의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50m만 파던 선수라 작년부터 관심 갖고 지켜보던 선수였는데 드디어 한 건 크게 했네요. 지휘찬 선수. 육상으로 치면 100m 결승에서 금메달 딴 거와 다름없는데 지휘찬 선수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네요. 그것도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 대박 21초라니요. 최고입니다.
올림픽 메달도 보입니다. 축하합니다. 190 장신들이 즐비한 단거리 수영 종목에서 176cm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폭발적인 스퍼트로 끝까지 1위를 치고 나가네요. 정말 소름 돋는 레이스였습니다. 또한 이못지않게 감격스러운 순간은 바로 대한민국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이 77년 만에 국제대회 첫 우승을 따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국은 정날 황선우를 제치고 100m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판잔너와 왕하오유를 결승전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관중들이 일방적인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800m 결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자 양재훈이 중국 왕순에 조금 밀렸지만 2번 주자 이호준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3번 주자로 나선 김우민은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중국의 1초 94 앞선 채 결연한 모습으로 무대에 뛰어든 에이스 황선우는 그야말로 사력을 다했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주자 랄바 판잔너가 끈질기게 추격했지만 한국의 압도적 승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수영을 잘한다는 스타 4명이 출격했지만 한국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고 한때 격차가 무려 3초 이상 날 정도로 압도했습니다. 7분 01초 73, 일본이 갖고 있던 아시아 기록을 14년 만에 0.53초 단축하며 금메달을 차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영에서 은메달만 4개를 땄던 한국 수영은 처음으로 남자 계영 800m에서 금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번 기록은 도쿄올림픽에 나갔다면 세계 2위를 할 수 있는 성적이었기에 앞으로 아시안게임은 물론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남자 800m 계영은 2년 새 무려 13.30을 단축했다며 한국 수영이 지금 황선우를 비롯해 황금 세대가 무한 진화를 이루고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파리 올림픽에서도 깜짝 성적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보고서 와 이렇게 압도적 승리를 할 줄 정말 몰랐는데 너무 자랑스러워요. 파리 올림픽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니 진짜 멋있어요. 중국 일본은 수영 단체전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는 날이 오다니 황금 세대 맞네요. 우리 선수들 대단합니다. 특히 김우민 선수 150m 지점부터 안 밀려고 치고 나가는 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감격해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 관중석을 가득 채운 중국 팬들은 하나둘 경기장을 빠르게 떠났습니다. 칠가랑을 하며 마치 축제를 하는 듯한 하루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상식이 진행됐고 황선우, 양재민, 이호준, 김우민은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동시에 태극기가 5성홍기 1장기보다 높은 곳에 올라갔고 애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애국가가 나오는 순간 남아있던 일부 중국 관중들도 발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날의 한국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 내 네티즌은 이 순간에 한국 기자가 중국 선수단에 이런 질문을 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스트레스를 받나요? 이상 쓸망이었습니다.